나이스! 예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뉴캐슬을 꺾고 1대0으로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 진짜 겨우 이겼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보는데 너무 힘들다 진짜. 이런 경기 이긴 게 진짜 저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없고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문에 차출된 선수들도 아시다시피 맨유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이 없이 잇몸으로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팀이 유나이티드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뉴캐슬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던 거, 어쨌든 이긴 거, 이게 중요하다. 때로는 축구가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은 결과도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전술적으로 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이날 아모림이 또 백포를 들고 왔어요. 그것도 4-2-3-1을 들고 왔죠. 왼쪽 풀백에 루크쇼, 오른쪽 풀백에 달로,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랑 에이든 헤븐의 센터백 라인, 그 앞에 우가르테랑 카세미르의 투볼란테, 그리고 이선에 왼쪽 이선에 쿠냐, 가운데 10번 미드필더의 메이스 마운트,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베냐민 세슈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른쪽 윙포워드에 도루구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차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우선 맨 처음에 이제 이 경기에 앞두고 맨유의 라인업을 볼 때 3-4-2를 보통 맨유 하면 떠올리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식의 포메이션을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후방에 쇼 마르티네스, 에이든 헤븐이 백스리를 하고, 도루구 왼쪽 윙백, 달로 오른쪽 윙백, 우가르테랑 카세미르의 투미들, 그 앞에 쿠냐랑 마운트가 2선, 최전방 베냐민 세슈코, 이런 식으로 아마 3-4-1 포메이션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에디아우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정작 박스를 까보니까 3-4-2-1이 아니라 4-2-3-1이었습니다. 왼쪽 풀백이 쇼가 오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랑 헤븐이 센터백을 서고요, 달로가 오른쪽 풀백 오고, 카세미루, 우가르테가 투볼란테 서고, 마운트가 가운데로 오면서 10번 미드필더, 쿠냐가 왼쪽 윙포워드, 도루구가 오른쪽 윙포워드,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리 이런 식으로 백포를 들고 온 거는 우선 백스리의 라인업에 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백스리를 가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헤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쇼가 백스리를 서게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백스리의 3명이 전부 다 왼발잡이죠. 오른발잡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모림이 3-4-2를 쓸 때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해요. 원래 아모림이 3-4-2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한쪽 스토퍼, 왼쪽 스토퍼는 왼발잡이, 오른쪽 스토퍼는 오른발잡이를 쓰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 스토퍼가 빌드업을 할 때 측면으로 볼을 빼주기 쉬워지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3명 다 왼발잡이일 경우에는 스토퍼랑 측면으로 이어지는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백스리를 가동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은 형태였다. 그래서 아모림의 선택은 백포였습니다. 이 4-2-3-1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살아난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경기를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바로 우가르테였습니다. 그 우가르테가 지난 경기,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꽤 괜찮았거든요. 그 차이점은 역시나 원볼란테였냐 투볼란테였나의 차이였습니다. 지난 경기는 우가르테가 백스리 앞에서는 한 명의 볼란테, 원볼란테로 운용을 했었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최대한 좀 위로 올리고 후방 빌드업을 우가르테 혼자한테 맡긴다. 그러다 보니까 우가르테가 굉장히 좀 상대한테 압박을 느끼는, 빌드업도 해야 되고 수비 조율도 해야 되고 미드필드도 장악해야 되는 이런 좀 무거운 롤을 맡았었는데, 물론 개인의 폼도 안 좋기는 했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오늘은 우가르테가 원볼란테가 아니라 카세미르랑 같이 투볼란테를 썼거든요. 이게 우가르테의 부담을 많이 줄여줬어요. 기존에 우가르테가 혼자 해야 했던 그 역할을 후방 빌드업, 미드필드 장악 이런 거에서 카세미르가 많이 짐을 져주고, 우가르테는 반면에 좀 더 자유롭게 많이 뛰어다니는 역할, 상대 볼을 잡고 있으면은 그걸 압박하러 달려가는 역할, 패스 줄기를 차단하려고 뛰어가는 역할, 이러면 조금 더 자유로운 역할을 많이 맡았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옷이 훨씬 우가르테한테 맞는 옷이긴 합니다. 애초에 뭐 직전 경기처럼 원볼란테를 우가르테가 혼자 선다? 이거는 우가르테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짐을 좀 분담해줄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플레이어가 옆에 있을 때 많이 뛰어다닐 수 있는 선수다, 우가르테가. 또 이런 식으로 맨유가 투볼란테를 쓰다 보니까 어떤 이점이 좀 생겼었나요? 우가르테, 카세미루, 메이스 마운트, 기본적으로 3미들이 됐었죠. 이게 3-4-2를 썼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맨유가 3-4-2를 쓸 때는 이렇게 투미들, 미드필드가 2명밖에 없는 이런 투미들 체제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의 미드필더들과 싸움을 벌일 때 수적 열세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이 두 선수들이, 이 투미들이 많이 뛰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4-2-3-1을 쓰니까 기본적으로 3미들이 갖춰지죠. 이전 3-4-1보다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미드필더들과 싸움을 벌일 때 수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이날 전반전에서 보여줬어요. 게다가 여기 추가로 왼쪽 윙포워드로 나온 마테우스 쿠냐도 측면 넓게만 벌려있는 유형의 선수가 절대 아니죠. 안으로 좁히면서 미드필드에 가담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쿠냐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전반전의 맨유의 미드필드 상황을 보면은 우가르테, 카세미로, 쿠냐, 마운트 이런 식으로 4미드를 갖춰놓고 중원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뉴캐슬의 중원진과 싸움을 벌이는, 이전에 맨유라면은 측면으로 빼면서 측면으로 공격 방향을 잡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날 맨유는 중앙 방향으로도 싸움을 충분히 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날 경기 보면은 중앙에서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많았고 맨유가 중앙에서 싸움을 이기고 중앙에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이전에 3-4-2를 쓸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경기 전반전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유일한 골, 한 골을 넣은 그 선수 도루구입니다. 야, 도루구가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왔어요. 세상에. 물론 도루구가 이렇게 배치된 거를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었죠. 아, 진짜 맨유가 이 자리에 뭐 은베모도 없고 아마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도루구를 그냥 이 자리에 뭐 소위 말하는 땜빵용으로 넣은 건가? 어쨌든 또 이 선수가 왼발잡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좁히는 움직임으로 뭐 그냥 중앙에 수적 우위를 더해주려고 하나 보다. 공격적으로 뭐 큰 기대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정작 박스를 까보니까 도황이었죠. 이날 전반전의 도루구는 도황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도루구가 나한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도루구가 측면에 벌려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이날 맨유가 미드필드에 좀 사람이 많았고 쿠냐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가담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거랑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우가르트 있고 카세미로 있고 마운트 있고 그리고 쿠냐도 이쪽에 가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맨유가 중앙이나 혹은 왼쪽에 가까운 지역으로 전진 방향을 잡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루구를 아이솔레이션을 줬습니다. 뉴캐슬 수비가 맨유의 이 전진 방향을 신경 쓰면서 이쪽에 많이 몰려 있을 때 도루구는 넓은 공간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다. 그리고 이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수비와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참신했습니다. 마치 맨시티가 도쿠를 쓰듯이 아니면 다른 팀들이 드리블 능력이 되는 1대1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윙어한테 아이솔레이션을 주는 거를 똑같이 도루구한테 적용한 거예요.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리 훈련 상황에서 도루구의 어떤 면을 봤기 때문에 이런 롤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 작동이 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도루구 개인의 폼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랑 1대1을 거는 거, 드리블 돌파를 시도를 하는 거, 이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이 선수가 또 왼발잡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 마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인사이드 포워드들을 보는 듯한, 그리고 심지어 좀 재밌는 게 전술도 전술인데 그냥 오늘 도루구 개인의 폼이 진짜 좋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안으로 좁혔을 때 마운트라든지 쿠냐라든지 세슈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랑 링크 플레이를 도루구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자기가 볼을 받았을 때 원터치로 찔러준다든지 3자 패스 아니면 4자 패스 구도를 만들면서 원투를 한다든지 이런 볼 전개의 중심에도 도루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시 뭐 안으로 좁히면서 수적 우위를 만든다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볼에도 관여를 많이 했다는 거. 이날 경기 유일한 득점자가 도루구였다는 게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왼쪽 측면에서 맨유가 이제 롱스로인으로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해 줬을 때 이 튕겨나온 볼에 도루구가 놀라운 발리 슈팅, 그대로 뉴캐슬의 골문을 꿰뚫었죠. 이날 도루구의 슈팅 감각, 공격 본능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워낙에 쉽지 않은 슈팅이었기 때문에 도루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윙포워드, 오른쪽 2선 역할로 잘해주면은 맨유한테 있어서는 너무나 든든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베모, 아마드가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른쪽에서 잡고 안으로 띄워줄 수 있는, 인사이드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선수가 지금 맨유에 너무 부족한데 윙팩인 도루구가 이렇게 해준다? 아모림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한시름 덜 수 있는 정말 조커 같은 카드가 될 수 있다. 아, 도왕이시여. 그리고 여담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도루구가 화면에 잡힐 때마다 좀 웃고 있는 모습이 많았어서, 특히 전반전 때 이렇게 미소 짓고 있거나 뭐 주위 동료한테 뭐 미루 형이라든지 달로라든지 이런 선수들한테 좀 칭찬받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본인도 플레이할 때 웃으면서 뛰는 그림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게 참 보기 좋았다. 막 자기가 신나가지고 막 즐기면서 축구하는 게 눈에 계속 보였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신나서 더 뛰게 되고 자신감이 올라오고,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축구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날 도루구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게 기분이 좋지 않나, 맨유팬 입장에서는. 방금 일어났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전반전은 최고의 경기력, 후반전은 수비 잘했다. 수비 잘했다. 이겼으면 됐어요. 뭐 그래가지고 전반전은 참 좋은 경기력으로 맨유가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뭐 주도적인 부분들, 통제권 이런 것들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죠. 아, 근데 후반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기는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45분 동안 수비만 하다 끝났습니다. 주도권이 뉴캐슬한테 계속 있었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다시 백3로 바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3-4-1 시스템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뭐 거의 백5,
전원 수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도 했죠. 그래서 후반전 때는 계속 이제 몰아치는 뉴캐슬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는 이런 그림이 반복이 됐는데 뭐 그 그림에서 뭐 전술적으로 크게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은 공격하고 맨유는 막아세우는 뭐 그 과정에서 정말 어린 선수들을 전부 다 넣을 수밖에 없었던 벤치에 사람이 없는 심지어 말라시아까지 들어오는 아모림의 좀 안타까운 그런 교체들도 있었는데 상황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안 먹혔다. 1대 0으로 이겼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맨유가 클린시트가 참 없는 팀인데 이날 경기 참 수비를 계속하면서 어쨌든 그 귀한 클린시트를 잡아냈다라는 거. 그리고 후반전에 맨유의 수비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은 뉴캐슬이 물론 뭐 하프스페이스 공격이나 중앙에서의 침투 이런 그림들도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 크로스였어요. 그것도 맨유가 박스 안에 수비를 많이 갖춰 놓은 상황에서의 박스 투입 크로스 이런 것들이 뉴캐슬의 주요 공격이었다 보니까 맨유가 이제 박스 안에 수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은 충분히 좀 대처가 되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수비할 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특히나 이제 전원 수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뉴캐슬의 공격을 잘 막아세울 수 있었다. 이것도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후반전에 맨유의 경기력이 좀 안타까웠다고 한들 안 좋았다고 한들 어쨌든 이겼으니까 클린시트 했으니까 그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어쨌든 오늘 경기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아모림의 그런 전술적인 변화가 돋보이는 경기였다. 백포로 들고 온 것도 그렇고 도루구를 왼쪽 윙포드로 기용해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것도 그렇고 그 선수의 개인 폼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 선수를 이 자리에 배치해서 선발로 기용한 거 이것도 감독의 능력이죠. 선택이고 만약에 기용이 잘 안 됐으면은 감독의 문제였겠지만은 이게 잘 돼서 성과를 본 이상 이건 아모림의 전술적인 그런 선택이 잘 적용된 케이스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고집스럽다. 자기 철학을 안 꺾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아모림인데 최근에는 뭔가 이제 백포도 많이 쓰고 뭐 433, 오늘 경기처럼 뭐 4231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쓰는 거를 보니까 본인의 그런 전술적인 유연함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모림이 이런 전술적인 유연함을 꺼낼 수밖에 없게 된 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진짜 컸다. 본인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수들 뭐 아마드, 은베모,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이 다 나가니까 도저히 그 3-4-2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교황님이 와도 안 바꾸겠다고 했던 그 시스템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해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런 유연함을 보여주기 시작한 이상 또 그걸로 성과를 보기 시작한 이상 아모림이 앞으로도 이런 유연함을 많이 보여줘서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